재팬 미라클, 세계가 극찬하는 일본의 신종 코로나 대책. 코로나를 계기로 중국에서 주목도 급상승, 일본인의 생활 습관. 실제 거리를 활보하는 감염자 수는 어떻든 통계상으로는 잠깐 긍정적인 방역 상황이 나타나던 데에 일본 보도입니다. 메르스에서 뼈저리게 배운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 필드 매뉴얼 구축,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라는 뚜렷한 방역 안정화 요인을 가진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자신들조차 왜 성공했는지 아리송한 상황에 고위 관료는 일본의 민도가 높은 덕이라는 말을 했고, 막연한 백신 출시에 기대어 올림픽을 추진해선 안 된다 지적했던 노벨상 수상자 야마나카 교수조차도 돌연 일본인들에게 미지의 유전자 팩터 X가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상징적인 두 여자 전문가가 있습니다. WHO 근무 경력을 가진 여의사 무라나카 리코와 감염증 전문가 오카다 하루에 교수입니다. 코로나를 대하는 둘의 견해는 극과 극으로 달라 양분된 여론을 주도했는데,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폄훼하고 PCR 검사를 확충하면 한국처럼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 주장했던 무라나카 리코는 자신이 찬양했던 독일의 드라이브스루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라는 게 밝혀지고, 몇몇 지자체가 도입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 급기야 의사 면허 보유 여부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면서 침몰했고, 비교적 바른말 일본 정부에 대한 불리한 말을 한 탓에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어록을 작성한 게 알려져 통정 여론이 폭발, 코로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오카다 하루의 교수는 한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처럼 PCR 검사 확충을 주장했지만, 일단 통계상으로는 일본의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자 자신이 주장했던 게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일본인들은 독자적 모델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 말하며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여 인기 절정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TV 프로를 장악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본 정부 코로나 대책 전문가 회의 오미시게로 회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런데 언제나 뒤따라오는 것은 과거라 했나요? 각종 TV 프로에 출연하여 감염증 전문가로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오카다 교수가 2001년 발표한 홍역의 세포성 면역 관련 논문이 조작하여 만든 거짓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실은 이 때문에 감염병 연구직에서 조기에 물러났다는 게 밝혀져 일본인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조작하거나 왜곡된 데이터를 사용, 이를 의심한 당시 일본 감염연구소 소장으로부터 연구자의 양심에 비추어 자발적 논문 취소를 요구당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연구소 소장이 작성한 취소 요구서에는 이런 연구원이 연구소의 병원이나 지방연구소와 공동연구의 창구가 되는 일도 저지하고 싶다는 노골적인 내용도 실렸는데, 오카다 교수는 아직도 해당 논문을 취소하지 않고 버티며 취재진을 따돌리고 있고, 게다가 최근 인기에 힘입어 방송인으로 전향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터져나오며 일본인으로서는 그나마 바른말 하던 전문가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소위 스타 전문가들이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정부는 정부대로 몇 달째 중앙 컨트롤 타워도 구축하지 못해 지자체가 중구난방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중이온 회사 문제에는 코로나에 집중해야 하므로 하지 않겠다 발뺌하면서도 긴급사태 선언 등 전면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2분기 실질 GDP가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 27.8%를 기록하며 리먼 쇼크 때의 마이너스 17.8%를 넘어서 전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다수의 언론들에서 V자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오자 우익 계열 네티즌들은 아베의 지지율을 낮추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 비난했고, 우익 산케이는 3분기 10% 이상 성장한다며 이것이 바로 V자 회복이라 반박했는데, 지난달 일본은행 총재가 올해 말까지 일본 경제는 바닥을 찍는다 언급한 바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인들의 자존심인 자동차 제조업까지도 작년 대비 수출량 절반을 기록하며 정부가 위기에 몰린 혼다를 또 위기에 몰린 닛산과 합병시키려 했으나 이 또한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최근 토요라며 건강이 의심되는 아베 총리는 17일 오전 10시 게이오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차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이 지친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는 지금 최악의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7월 아사히 신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세대의 절반이 수입 감소를 겪었기에 4월처럼 휴업 명령을 내리려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2012년부터 시행한 아베노믹스라는 대대적인 양적 완화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증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대책 중 일환이었던 소비세 인상이 코로나를 만나 독 중 독이 되는 부작용에 건강 문제까지 언급되어 아베 총리에게 추가적 양적 완화를 이끌어갈 카리스마가 남아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멸망하는 거야? 모두들 힘들겠지만 사회복귀 힘내주세요. 좋아하는 가게가 점점 사라져서 슬퍼.
코로나 감염 확대를 막아내고 경제 조치를 취해 부활하려는 계획이 어중간한 곳에서 경제 우선으로 전환했으니까요. 결과 코로나는 만연하고 경제도 큰 타격, 두 마리 토끼를 쫓다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 이만큼 감염이 퍼진 채로는 이제 피를 보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겠지. 이래도 세제조사회는 증세 준비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 뭐 GDP가 전후 최대 침체라고? 좋아, 대증세다. 아베 총리 무려 8월 31일 전격 사퇴. 사실 지금 나가타초 일본의 정치 중심지에서는 8월 31일 전격 사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8월 24일로 대북격인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의 연임 기록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퇴 선물로 하여 31일 사임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나오겠네요. 과연 아베 총리로는 중의원 해상과 이어지는 총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보고 자민당 총재 선거 매우 있을 법한 얘기네요. 60 넘은 사람이 약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무를 해냈어.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공부도 안 한 야당이나 언론, 일부 연예인들에게서 미친듯이 공격받는데 몸에 지장이 없다면 이상한 것이겠지. 확실히 휴양했으면 좋겠어. 근데 참 좋은 시기에 입원했구나. 이걸로 퇴장한다면 그동안의 수많은 실수와 아베노믹스의 허구도 모두 없던 일이 되겠지. 체면도 유지된다. 아베 총리, 우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경무는 알 길이 없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잡생각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재충전해주세요. 한국 네티즌들로부터도 종신 집권 기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아베 총리의 쾌차를 빌며 관련 영상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